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쥐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미엘이었고 그는 매우 호기심 많은 쥐였습니다. 사미엘은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신비를 탐험하곤 했어요. 숲에는 사미엘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비둘기, 이름하여 클레망스였습니다. 클레망스는 항상 숲의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내려다보며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미엘은 우연히 클레망스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 마법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샘의 물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그 물을 마신 존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젊음과 지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사미엘은 결심을 했어요. 그는 클레망스와 친구가 되어 그녀로부터 그 샘의 비밀을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사미엘은 클레망스에게 점차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에게 나무 열매를 가져다 주며 호감을 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미엘과 클레망스는 친구가 되었고 클레망스는 사미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클레망스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숲의 수호자가 되기로 하면서 비둘기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사미엘에게 마법의 샘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고 우리 가진 비밀의 힘은 단순한 젊음을 넘어서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을 준다고 말했어요. 사미엘은 클레망스의 이야기에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클레망스는 사미엘의 진솔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면 샘은 기꺼이 너에게 그 비밀을 보여줄 거야. 그리하여 사미엘은 클레망스의 안내로 마법의 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미엘은 샘을 마주하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이 단순한 외부의 능력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것을 깨닫고 샘의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미엘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을 더욱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고 사미엘은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사미엘과 클레망스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친구로 남았고 숲속의 동물들은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평화롭게 유지되었고 사미엘은 숲의 지혜로운 쥐로서 모든 동물들에게 존경받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겉보기에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열정적인 모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초원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피에르는 항상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이야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 어귀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항상 듣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능력을 지닌 나무가 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무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피에르는 간단한 소지품을 챙긴 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쳐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피에르는 숲을 걸으며 여러 가지 감탄할 만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마법의 나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피에르는 나무를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와 싸우며 불편한 땅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심은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피에르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흥미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놀라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거대하고 분행나무처럼 뻗어있는 가지에는 찬란한 금빛 잎사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더욱이 고요한 빛을 발하고 기묘하게도 하나씩 떨어지면서도 땅에 닿지 않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피에르는 영감을 받아 나무에 다가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간 마법의 나무가 반짝이더니 피에르에게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은 가장 강력한 마법이다. 내가 바라는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단다. 피에르는 자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피에르에게 비록 직접적인 마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도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숲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여전히 숲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피에르는 더 이상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법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언제나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제클린이라는 모험심 강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부모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지만 항상 넓은 세상을 동경하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있었죠. 어느 날 제클린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도에는 신비의 숲을 지나 마법의 성으로 향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성에는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유리 구슬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그 전설에 마음이 사로잡혀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기회야말로 내가 항상 꿈꾸던 모험이 될 수 있어. 제클린은 떠나기 전 밤을 새워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도, 물병, 식량, 낡은 담요,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찾아낸 나침반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제클린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되기도 했지만 드디어 자유롭게 모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녀는 지도에 따라 숲으로 들어갔고 아침 안개가 걷히자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숲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그녀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늪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지혜로운 두루미를 만났고 두루미의 도움으로 늪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신비로운 초록빛을 발산하는 숲속 요정들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요정들은 처음엔 낯선 일을 경계했지만 제클린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제클린은 불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멧돼지 시간을 되돌리는 나무 시계 등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법의 성에 도달했을 때 성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의 중앙 홀에는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유리 구슬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소원의 순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소망 하나를 빌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러자 유리 구슬이 빛나면서 갑자기 성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성이 제클린의 진정한 소원에 응답하여 소녀의 마음속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빌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제클린은 마을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여정과 따뜻한 심성은 긴 시간을 지나 미래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과 웅장한 성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샤를르라는 이름의 젊고 용감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현명하며 언제나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 왕비는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하였고 아버지인 앙리 왕은 아직 젊었지만 용맹함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왕국 남쪽 끝에 있는 어두운 숲에서 괴물들이 나타나며 마을을 흉포하게 휩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괴물들은 날씨를 흐리게 하고 농작물을 망치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샤를르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앙리 왕에게 가서 자신이 직접 괴물들과 맞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앙리 왕은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왕은 샤를르에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가는 만큼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리 왕비는 샤를르의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신비로운 부적을 손에 쥐어주며 이 부적은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샤를르는 아침 일찍 금빛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말에 올라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를 응원했으며 샤를르는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젊고 외로운 왕자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벌써부터 괴물들을 물리쳐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숲속은 매우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샤를르를 둘러싸고 속삭였고 이상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며칠을 거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던 중 샤를르는 그곳에서 신비로운 늑대를 만났습니다. 이 늑대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며 샤를르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늑대의 안내를 받으며 샤를르는 마침내 괴물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동굴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괴물들이 그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적을 꺼내 자신의 힘을 강화한 뒤 괴물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괴물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샤를르는 왕좌의 후계자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괴물들이 쓰러지고 결국 마지막 괴물마저 샤를르의 검날 아래 포효를 멈추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샤를르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기환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앙리 왕과 마리 왕비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샤를르는 나라의 평화가 다시금 찾아왔음을 기뻐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모험을 기대했습니다. 이로써 샤를르는 괴물들을 물리치고 프랑스에 영원한 평화를 안긴 기사로서 영원히 프랑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